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10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대외금리 롤러코스터 속 미국의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 CPI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이제 2월달 CPI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온전히 반영된 이제 첫 물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의 이제 영향에서 이제 이게 시장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제 성토들이 또 나오겠죠. 관세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키워드로 봐도. 관세에 대한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걀 부분들, 조리독감 이후에 달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게 미국이라고 뾰족한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뾰족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11일 날 뭐 졸트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또 14일에는 3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 의회 셧다운 시한이 또 4월 14일까지, 3월 14일까지거든요. 이것도 예산안 처리되는지 여부도 또 하고, 지금 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에 미국의 침체 우려 고조, 베팅 사이트에서는 23%에서 32%로 점프했다. 특히 이제 농산물에 대한 내용들도 좀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요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고조되는 경기 침체의 공포. 2월에 나오는 이제 수요일 날 나오죠. CPI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내용들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 계속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성적표 같은 거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전쟁에 쓸 총알 모아라. 금리 인하 등 돈 풀기에 나선 국가들 나오죠. 요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어떤 부분들하고 이어지는가 하면 유럽 쪽은 군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군사 증액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하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지금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금리 인하를 했죠. 지금 선제적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나라들별로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 통화량이 늘어날 때 위험 자산들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저변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차트들도 그렇고 시간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비트코인 추가 비축 방안 찾을 것,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기축 통화 강화를 하겠다. 뭐 여기에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번에 디지털 서밋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절대 작은 약속들이 아니거든요. 작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산다 이 얘기가 빠져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바라던 규제 완화의 큰 방향성들이 지금 잡힌 거거든요.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들. 자, 그 다음 내용들에서 보면 8월에 휴일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꽤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IRS 암호화폐 규정, 철회속 혹은 수정 계획. 이거 이제 국세청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바로 사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의회 동의도 얻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행정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기관이나 기업들이 비축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세청하고 회계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훨씬 더 많이 규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통화감독청,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도 철회했다. 뭐 요거 하면서 이제 초크 2.0을 완전히 끝냈다. 뭐 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은행들이 계속 요구하던 내용이거든요. 은행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거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접점이 늘어나잖아요. 접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 간에 투자자들 간에 접점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처럼 거래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창고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공급에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는 다 막아버렸던 거고 심지어 그거와 연결돼 있던 은행들도 파산시켜버렸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버게이트 사태 은행의 사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거다. 대외 변수라고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거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유타주 비트코인 법안은 통과됐다. 예, 근데 전략 비축하는 부분 요소는 제외시켰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합의한 부분들이겠죠. 일부분 부분 넘어가는 부분들에서부터 처리하는 내용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텍사스주 요거 상원 통과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양당 지지 확보했다. 상원에서는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원이 통과되면 하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하면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최초의 주정부가 될 것이다. 아직은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요. 주지사도 승인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비축으로 트럼프가 하는 국가 비축을 할 때는 이게 더 더디겠죠. 더 더딥니다. 그래서 그 제반 환경부터 지금 풀어놓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축안으로 달러 패컨의 도전자라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였죠.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리스크도 이제 없어졌다. 그 다음에 샘슨 미국의 정부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도 높다. 이게 비트코인 여기에서 요건 저도 이제 요거 체크하면서 알았는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중에 비트파이넥스에 반환해야 되는 95,000개를 제외하면 중국 정부 보유량에 못 미친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우야둔둥 중국 이겨서 중국 두들기 패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벤처스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안 객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게 기존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이제 당사자들이나 뭐 여러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측에서나 기관이나 모든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래 되면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죠. 법안 이제 규제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진입이 되겠죠.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턴이 있는 거예요. 그 턴이 돌아가는 턴이. 그러면서 또 기관들이 또 사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이 있었고요. 이더도 순유출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하락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ETF 쪽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상승할 때도 ETF 영향으로 상승했고 하락할 때도 ETF 영향으로 하락한다. 근데 ETF 쪽은 주로 지금 현재 매도하는 측면에 보면 헤지펀드들이 많죠. 이제 차익 거래를 하던 헤지펀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들의 접근 방식들은 주식시장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지금 암호화폐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장을 체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래들은 또 2주간 3만 개의 비트코인을 3만 개 이상을 매집했다. 그리고 이더도 110만 개, 110만 이더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거래소에서 산다는 얘기겠죠. ETF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매수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매도한 ETF 쪽에서의 매도 주체 헤지펀드의 매도 부분은 얘들은 가격이 높고 낮는 건 상관없어요. 헤지펀드들은 큰 이제 대부분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들은 차익 거래거든요. 현물과 선물 사이에 차익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 거래를 좀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가격이 높고 낮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고 이게 우리는 볼 때 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소에서 사고 있는 것들이 좀 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크립토 서밋을 딱 마치 좀 늦게 했죠. 5시 좀 넘어서 했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그거 끝나고 나서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3.25, 3억 달러어치의 USDC가 신규 발행이 됐고, 그리고 4억 달러 규모의 USDC는 또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됐어요. 이게 토요일이잖아요. 이 ETF 쪽으로 진행한다면은 이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서밋이 미국장 끝나고 나서 했거든요. 서밋이 미국장 끝나고 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 서밋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 ETF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가격 조정 이후에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있는 미국장 개장하고 났을 때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지금 현재 9시 49분이고요. 52분에 오늘의 알트코인은 미나로 선택했고요. 음악 조금 들으시면서 잠시 릴렉스하고 계세요.